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이게 조건 제시 방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조건 제시 방법을 너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여기 지금 슬래시 기준으로 요걸 바라고 얘기하죠. 이 바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게 이 녀석의 원소예요. 즉 x가 지금 이 집합의 원소인데 그 x는 14의 약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작은 수부터 써보시면 자 14의 약수니까 1 들어가고요. 당연히 2,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4까지 요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바가 즉 슬래시가 있기 때문에 x바 즉 x가 원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해주시면 x-4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는 x값이 바로 원소가 되는 겁니다. 즉 4랑 마이너스 1이 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두 집합의 포함관계를 요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시오. 요게 문제인데 자 B라는 집합은 조건 제시 방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원소들이 1, 3, 5 요런 홀수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범위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한집합이에요.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A라는 집합의 원소 1, 3, 5가 B의 집합에 쏙 들어가죠. 원소들이 요 1, 3, 5가 요렇게 쏙 들어가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부분집합 관계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어떻게 표현하냐,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쏙 들어간다,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자 이렇게 입이 큰 쪽이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여기가 큰 쪽이지. 입을 딱 벌리고 있지, 그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쪽이 더 큰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자 얘도 조건 제시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4의 약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얘를 바꿔서 써보면 1, 2, 4 원소가 3개죠? 근데 어때요? B의 집합의 원소는 2와 4니까 요 2라는 원소하고 4라는 원소가 여기 쏙 들어가죠? 그러니까 큰 쪽, 즉 A가 더 크기 때문에 요렇게 입을 벌려주시면 된다. A 쪽으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너네한테 연산, 즉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인데 자 1번부터 봅시다. A 합집합 B를 표현해 달래요. 그냥 당연히 이 B라는 지금 원소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x바 x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A 합집합 B라는 거는 얘들아 합집합은 무슨 뜻이냐, 전부 써라 이거예요. A와 B를, B의 원소를 전부 써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소를 전부 써라, 요게 합집합의 뜻이에요. 그러면 A 합집합 B라는 거는 A랑 B에 들어있는 원소를 전부 다 쓰시면 되는데 대신에 중복해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쓰진 않는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전부 다 쓰면 1, 2, 3, 그 다음에 4, 5, 6, 7, 11, 12 이게 바로 A 합집합 B의 원소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A 교집합 B죠. A 교집합 B.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A와 B가 둘 다 포함된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와 B 둘 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동시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갖고 있는 원소,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것들을 원소에 써주시면 돼요. A 교집합 B라는 거는. 자 그럼 A 교집합 B라는 거는 같은 원소 2 같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3 같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끝인가? 2, 3 요게 끝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뜻이냐, 자 여기 이렇게 C의 거듭제곱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우리가 요런 거를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의 원소를 제외한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자, 그럼 A의 원소가 아닌 나머지라는 얘기는 A의 원소 빼놓고, 얘들아, 전체 집합이 애초에 주어져 있잖아. 우리가 여집합을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요. 제한이 걸려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전체 집합 중에서 A의 원소를 제외시켜 볼게요. 그럼 1, 2, 3은 A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4, 5도 A에 들어있고요. 6, 7도 들어있고, 8, 9, 10, 그 다음에 12까지 요렇게가 A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요렇게 A 마이너스 B처럼 되어 있는데 요거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차집합의 뜻은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 거죠? A에서, 자, 주인공이 A인 거야. A 입장에서 B의 원소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B의 원소를 제외시킨다, 이렇게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A 입장에서 2, 3, 5, 7, 11 중에서, 자, B의 원소 겹치는 게 뭐죠, 그러면? 자, B의 원소랑 A의 원소랑 겹치는 게 아까 2랑 3이 있었지, 교집합에서. 그럼 그 원소들, 즉 B가 가질 수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빼는 거예요. 그럼 2랑 3이 빠지니까 원소는 5, 7, 11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요 네 가지 집합 표현에 대해서 전부 다 명확하게 다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되게 중요하니까 꼭 복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표준 문제 보시면,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A와 서로소인 집합을 구해라. 자, 서로소라는 얘기는요, 일단 너네가 요 문제에 대한 표현부터 좀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절대로 원소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분 집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이건 전부 다 부분 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겠죠. 전체 집합의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우리 부분 집합의 공식 어떻게 배웠습니까? 원소가 n개짜리,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 어떻게 배웠죠? 집합의 부분 집합 2의 몇 승이라고 배웠어요? 2의 n승이라고 배웠죠? 혹시나 안 배웠거나 까먹었으면 여기다 꼭 필기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쌤, 원소가 5개 있으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가 5개 있으니까 얘는 답이 2의 5승이겠네요. 그렇게 하면 틀리지. 왜 그래? 어떤 조건이 달려있어? 이 녀석의 부분 집합 중에서 A하고는 서로소여야 된대. 서로소가 뭐야? 거기다 또 써놓으세요. 서로소라는 얘기는 두 집합에 서로소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무조건 2개 이상의 집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두 집합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두 집합의 교집합이 없다. 그러니까 겹치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자, 두 집합의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는 부분 집합을 만들 때 A, D, E라는 원소를 절대로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럼 포함하면 안 되는 거니까 원소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거나 둘 다 똑같이 이 거듭 제곱에서 빼는 거 기억하십니까? 요렇게. 그래서 얘는 2의 5승 중에서 3개를 빼주면 되니까 2의 몇 승이 된다? 2승.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죠? 4개. 근데 모두 구하시오네요. 그럼 일단 개수는 4개가 되는데 한번 4개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요 A, D, E 요거를 제외하고 부분 집합을 만드시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B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쌤이 쉼표로 좀 이쁘게 나타내 볼게요. 다시 B라는 부분 집합 들어갈 수 있고요. C라는 부분 집합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모두 들어갈 수 있죠. BC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집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표시해두고 꼭 잘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자,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항상 이렇게 조건 제시 방법으로 나와 있으면 원소 나열법으로 좀 바꿔서 써주세요. 그걸 습관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A라는 집합은 5의 약수니까 1과 5
요렇게 원소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10의 약수니까 원소를 1, 2, 5, 10 요렇게 갖겠죠.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 A 교집합 X가 자, 이게 공집합이라는 얘기는요, 둘이 서로소라는 얘기입니다. A와 X는 서로소라는 얘기예요. 교집합이 없다. 서로소 관계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B랑 합집합 X랑 했는데 뭐가 나왔대? B가 나왔대. 얘들아,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집합을 하든지 합집합을 하든지 두 개의 집합을 교집합 또는 합집합을 했을 때 둘 중 하나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얘는 100% 부분집합 관계라는 얘기예요. 100% 부분집합 관계입니다. 쌤, 그러면 얘는 어떤 부분집합 관계인데요? 라고 물어보면 합집합이죠. 합집합. 그럼 합집합이면 둘 중에서 뭐가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냐면 큰 게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두 집합 중에 B가 더 크다. 그러면 B가 더 크다는 얘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X가 거기에 쏙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B가 더 크니까요, 집합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를 요거를 부분집합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X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이렇게 부분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쌤한테 배운 게 뭐죠? 지금 집합, 똑같죠, 문제가.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쌤이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B의 부분집합 X니까 B의 원소를 보셔야겠죠? 하나, 둘, 셋, 넷. 원소가 4개네요. 그럼 X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계.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그지? 아니죠. 어떤 조건 안 썼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이 서로소라는 조건이 지금 추가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밝혀냈지, 그지? 그 얘기는 이 1하고 5라는 원소는 절대로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서로소가 돼야 되니까. 그럼 1하고 5는 절대로 포함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여기 1하고 5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원소는 제외시키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외시키면 거듭 제곱해서 빼준다. 그래서 두 개를 제외시켰으니까 몇 승이야? 2에 2승.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되는 거죠? 4개. 이렇게 쓰시면 된다. 꼭 이렇게 잘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이제 원소의 개수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주는 게 조금 너네 이해에 좋을 겁니다. 자, 왜냐면 자, A라는 집합이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요렇게 있는데 지금 A 빼기 B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얘들아, A 빼기 B라는 부분은 여기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맞죠, 그죠? 왜냐면 A라는 집합에서 B의 집합을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거니까. 그럼 여기 지금 9개의 원소가 있대.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16개죠? 그러면 여기 교집합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여기 교집합에 들어가야 되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A의 원소 전체가 16개잖아. 그럼 여기 7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B의 전체 원소의 개수가 13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가는 원소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색깔로 좀 구분을 해줄까요? 여기 들어가는 원소. 그럼 여기 들어가는 원소는, 원소의 개수는 B의 전체 원소의 개수가 13개니까 7개를 빼주면 6개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합집합 B를 구하시오. 즉 여기 색칠된 것 전부 다 더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9 더하기 7 더하기 6을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다 더하면 얼마죠? 얘는 22. 그래서 답을 이렇게 22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쌤처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배수집합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하나의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배수 또는 약수,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배수 또는 약수 집합의 개수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부분집합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배수집합을 물어보거나 약수집합을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우리가 요 집합 문제는, 배수 또는 약수집합 문제는 교집합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교집합으로.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3의 배수 3의 배수를 A3라고 하고, 그리고 5의 배수를 A5라고 해볼게. 그럼 얘네 둘이 만약에 3의 배수 5의 배수거든요. 둘의 교집합을 구해라 그러면 그냥 쉽게 둘의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3과 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3, 5, 15죠. 그죠? 그래서 15가 최소 공배수니까 결국엔 15의 배수와 같아지는 교집합을 이용하면 깔끔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약수는요? 약수. 그럼 만약에 이렇게 A20이 있고 A15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네 둘이는 요건 배수였고 요 아래 거는 약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배수는 뭐 했었죠? 최소 공배수 나왔었죠. 그죠? 여기에 나오는 값이 최소 공배수였어요. 교집합을 했을 때. 근데 약수는요, A20하고 A15기 때문에 20과 1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20과 15의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5죠. 그래서 얘는 A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교집합을 이용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 문제는 최소 공배수, 약수 문제는 최대 공약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건 배수 문제죠? 근데 문제가 넘버링,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A의 5, 즉 5의 배수, 교집합 A2의 배수, 합집합 A3의 배수,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쌤이 어떤 게 더 유리하다 그랬어요, 문제 풀기 위해서. 교집합이 더 유리하다 그랬죠, 배수 또는 약수는. 그럼 요거를 너네가 A의 5의 교집합을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요렇게 쪼개줄 겁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을 좀 이용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식이? 분배 법칙 쓰시면 A5, 5의 배수 교집합 A2의 배수, 그리고 A5의 배수 교집합 A3의 배수, 그 가운데 합집합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요런 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죠? 얘는 교집합이니까 5의 배수랑 2의 배수의 교집합 뭐라 그랬어요? 최소 공배수가 떠올라야 되고 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10이죠. 그래서 얘는 A10으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의 배수하고 3의 배수니까 바로 15의 배수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면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주면 되냐면 합집합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합집합의 정의란 A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 그거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로 빼주면 그게 무조건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와 같다. 이게 바로 합집합 개수의 정의거든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요 두 녀석의 합집합은요, 우리가 식을 좀 변형해서 A의 원소의 개수, 즉 10의 배수의 개수 더하기 15의 배수의 개수, 거기서 뭘 빼라? A 10의 배수 교집합 15의 배수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라. 요거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 10의 배수 몇 개 있나요? 50 이하의 자연수기 중에서 10의 배수는 몇 개 있죠? 5개. 그리고 15의 배수는 50 이하에서 몇 개 있죠? 3개. 이건 계산할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10과 15의 교집합이니까 똑같이 이번에도 최소 공배수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얼마로? 10과 15의 최소 공배수니까 30이죠. 그럼 30의 배수, 원소의 개수 몇 개죠?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1만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5 더하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예요?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볼 건데요.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고, 자, 연산에 대한 지금 식이 주어져 있는데 A라는 집합에서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했더니 그 녀석의 원소들이 1하고 5래요. 그럼 우리가 이 집합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A라는 집합에서 지금 B를 뺀 것과도 같죠, 그죠? 이거 차집합의 정의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거를 외워주셔야 되냐면, 어떤 동그라미라는 집합하고 교집합 네모라는 집합의 여집합을 하면요, 무조건 동그라미 빼기 네모와 같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차집합의 정의와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A 빼기 B의 원소는 똑같이 1과 5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주어졌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드모르간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겁니다.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지금 1, 2, 4, 5, 6, 8, 1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도 좀 알아보기가 좀 힘드네요, 그죠? 왜냐면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아니면 요거를 드모르간으로 묶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풀겠습니다.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푼다는 느낌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주어져 있는 게 뭐예요? A 빼기 B죠. 그럼 A 빼기 B를 내가 색칠해보면 요렇게 색칠이 될 거란 말이지.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이야. 여기 원소가 1과 5래. 근데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조건은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럼 너네가 A 교집합 B 구할 수 있어 없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이거라는 얘기는 너네한테 A 교집합 B를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A 교집합 B는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요게 아닌 원소가 되겠지, 그지? 그럼 전체 집합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 2, 4, 5, 6, 8, 10이 아닌 원소가 뭐 있니?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요렇게 지금 3개밖에 없죠. 1, 2, 3, 4, 5, 6, 7, 8, 9, 10까지니까 요렇게 3개의 원소밖에 없으니까 여기 요 교집합 부분에 3, 7, 9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색칠하면 되니까. 그럼 A라는 집합의 원소 한번 표현해 보시면 1, 3, 5, 7, 9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좀 열어두시고 이게 지금 연산으로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봐야 될지 시도는 다 해보세요. 계속 시도해 보시면서 너네한테 유리한 너네만의 풀이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전체 집합의 원소가 24 이하의 자연수고요. A의 원소는 3의 배수입니다. 그럼 얘는 대충 써봐도 좀 많은데 A의 원소는 3, 6, 9, 12, 15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24까지 되는 거죠. 24도 3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B의 원소는요 18의 약수니까 1, 2,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8 여기까지 들어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드모르간을 좀 이용합시다. 그럼 이 식을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여집합을 묶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어떻게 되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죠?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 모르면 찾아보셔야 돼요. 드모르간 법칙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연산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얘는 A 교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거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네모의 여집합의 개수를 알고 싶어. 이걸 궁금해. 만약에 어떤 네모의 여집합의 개수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그 네모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네모의 여집합의 개수가 나와. 알겠지? 요걸 하나의 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뭘 빼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라. 이게 답이다 이거지.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1부터 24까지니까 24개란 말이에요. 거기서 A 교집합 B는 몇 개냐면 일단 3 들어가죠. 6 들어가죠. 교집합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9도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3의 배수기 때문에 18도 교집합이에요. 그 얘기는 A 교집합 B의 개수가 4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A 교집합 B를 빼주니까 답은 몇 개다? 20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1번.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함을 증명해 보시오. 자, 그럼 풀이는 뭐 식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셔도 되는데 쌤은 식으로 너네가 꼭 이해해 보시는 걸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차집합식을요 전부 다 차집합의 정의를 좀 이용을 해서 A 빼기 B는 뭐랑 같아야 돼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요렇게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좀 바꿔 쓰시고요. 앞에 거를 요렇게 바꿔서 쓰시고 요거에서 지금 C라는 집합을 빼고 있단 말이지. 그럼 너네가 이걸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한 번 더 차집합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얘가 앞에 거가 되는 거고 얘가 뒤에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배웠지?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그게 차집합이란 말이지. 그럼 앞에 거 그대로 써주시고 앞에 거 그리고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쌤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너네가 쌤 여기 안에 있는 부호가 둘 다 교집합이거든요. 그럼 얘는 분배 법칙이 아니라 어떻게 묶어 주셔야 되냐면 괄호의 순서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너네 괄호의 순서를 바꾸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배웠죠? 결합 법칙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결합 법칙을 이용을 해서 괄호의 순서를 옮겨 줄 거예요. 뭔 얘기냐? 여기 들어가 있는 요 괄호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오른쪽으로, 즉 비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을 먼저 하도록 요렇게 괄호의 순서를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똑같아야 돼요. 결합 법칙에 의해서. 그럼 얘 뒤에 있는 식은 이제 뭐로 묶이죠?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전체 여집합. 요 과정은 뭡니까? 요 과정은 다시 드모르간 법칙 쓴 거예요. 뒤에 있는 식만. 그럼 어때? 오른쪽 식과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 나오죠? 요렇게 증명이 가능하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인데, 자, 발전 문제가 지금 문제 어떤 문제 물어보냐면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50명인 거고요. 문제가.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지? A안과 B안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A안을 선택한 학생이, 즉 A의 원소의 개수가 28명, 그리고 B안의 원소의 개수는 35명입니다. B안의 원소의 개수는 35명.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안하고 B안을 모두 선택이야. 자, 모두라는 얘기는 우리가 집합적으로 보면 무조건 어떤 내용이야? 교집합이라는 얘기거든요. 둘 다 동시에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지금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요 값을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해보래. 자,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교집합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이걸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세요.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교집합이 많아지려면 결국에는 여기 겹치는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둘이 어떻게 돼야 돼? 둘이 서로 막 붙어야 되죠. 붙어서 막 서로 이렇게 껴안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한쪽에 들어갈 때까지, 응? 그래서 되게 막 서로 붙어 있기를 희망해야 돼. 점점 더 막 붙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우 더워 이럴 정도로 교집합의 개수를 점점 늘리려면 서로 계속 껴안아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녀석이 한 녀석을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 포함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게 바로 교집합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입니다. 자, 근데 딱 봐도 B의 원소가 많기 때문에 최대가 되는 상황은 결국에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을 이렇게 포함하는 관계, 즉 교집합이 A의 전부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최대값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최대가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대값은 단순하네요. 그냥 A의 원소 쓰시면 되니까 최대는 A의 원소의 개수인 28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최소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떨어질라 그래야 돼. 교집합 B의 원소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두 집합이 막 서로 정 떨어져 갖고 야야 손 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응? 이렇게 막 손 떼서 우리 절교하자 그러고 싶은 거예요. 교집합이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절교하겠죠, 그죠?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같은 게 없어질 때, 이때 최소가 될 텐데,
자, 근데 문제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 집합이 애초에 있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50명이란 말이야. 그럼 50명 안에서 지금 놀아야 되는데 A의 원소의 개수가 28개고 B의 원소가 35개면 말이 돼요? A랑 B만 더했을 때 몇 명이 되지? 63명 되거든요. 그럼 어때? 전체 집합을 아득하게 넘어버리잖아. 그러므로 무조건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상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교집합이 최소 몇 명 있어야 되냐? 교집합이 최소 50명이 전체 집합이 되도록 여기서 13명 빼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13명의 값이 최소 값이 되는 거예요, 교집합에. 그러면 얘가 50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는 몇 명이 최소다? 13명이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맞춰주는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값은 몇 개? 13명. 그래서 이렇게 각각 구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13번의 문제 보시면 자,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고 각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A 빼기 B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저게 조건 제시 방법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 원소날법으로 쓸 수 있죠. 짝수니까 2, 4, 6, 8, 10 이렇게 써주세요. 눈으로 보이는 게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는요, 저거는 식을 좀 전개를 해볼게요.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요거 전개하는 걸 뭐라 부르죠? 요거 전개하는 거를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교집합 A 여집합 있죠, 요거. 요 식을 이렇게 A랑 B에다가 분배해 줄 거예요.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 일단 A 교집합 A 여집합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B 교집합 A 여집합 될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합집합이라는 부호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분배 법칙이 완료가 됐다. 자, 그 앞에 거부터 해석을 해보시면은 A라는 집합하고 자기 자신의 여집합하고 교집합이 있네요. 자, 죽었다 깨어나도 없죠. 뭔 얘기냐? A라는 집합 요렇게 있고 A의 여집합은 그 바깥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교집합이 있을 수 없다. 왜냐면 A 여집합은 요렇게 바깥에 있잖니. 그지? 그럼 교집합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죠. 요게 A 여집합이고 A라는 집합은 요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절대 겹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공집합이다 라는 거고,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하고 합집합을 하면요, 그냥 그 후자에 있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값이 B교집합 A 여집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의 정의랑 같죠? 차집합의 정의랑 같죠. 그러니까 B 빼기 A랑도 같기 때문에 결국에 B 빼기 A가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B 빼기 A의 원소 구해봅시다. 자, 홀수인 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홀수인 소수 2를 제외하란 얘기예요. 그냥 3, 5, 7 혹시 소수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3, 5, 7 이렇게가 소수입니다. 소수가 혹시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정리해보면 소수라는 거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입니다.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B 빼기 A랑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A 빼기 B가 주어져 있죠.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 집합이 있고요, B 집합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값만으로도 여기다 채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왜냐면 A 빼기 B, 즉 여기 해당하는 부분 있죠? A 빼기 B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몇 개죠? 2부터 2, 4, 6, 8, 10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죠. 그 다음에 B 빼기 A도 지금 주어졌습니다. 3, 5, 7이죠. 그럼 B 빼기 A도 쌤이 색칠을 한번 해보면은 요렇게 B 빼기 A 원소는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원소는 3, 5, 7. 자, 그럼 몇 개의 원소 남았죠?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잖아. 그럼 1부터 10까지 중에서 쌤이 여기다 찍은 거 제외한 원소 1. 또 뭐 있죠? 1, 2, 3, 4, 5, 6, 7, 8, 9가 안 썼네요. 그죠? 그럼 1이라는 9라는 원소를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다 넣어줘야 됩니까? A의 원소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다가 넣어줘야겠죠.
밖에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 교집합 쪽에다 넣어줘야지 A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많겠죠. 그죠? 교집합도 세는 거니까. 그럼 요렇게 될 때 최대가 되므로 우리는 B의 집합을 어떻게 쓸 수 있다? 1, 3, 왜냐면 교집합도 B의 원소니까요. 1, 3, 5, 7, 9 요렇게 쓸 수가 있다 라는 거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주어져 있죠.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자, 7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자, 그럼 얘는요. 자, 7의 배수라는 거를 새로운 집합으로 7의 배수를 쌤이 A라고 만들어 줄게요. 7의 배수의 집합을 A. 자, 그 다음에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나머지가 3인 집합을 B라고 할게요. 쌤 여기서는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반대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으로 표현해 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7의 배수가 아니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7의 배수가 아니니까 A의 여집합이겠죠? 그리고 B의 여집합. 근데 그 가운데는 어떤 식이 지금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교집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아니고라는 말이 사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7의 배수 아니다. 7의 배수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어원입니다. 7의 배수가 아니다. 그리고 5로 나누었을 때 그거랑 아니고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건 좀 국어적인 영역인데 같다라는 것만 좀 알아둡시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안에는 교집합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한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거? 이거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쉬울 거란 얘기야. 어떻게? 교집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구하는 게 훨씬 쉬울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 즉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부터 구해보자. 왜냐면 요거는 이제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쌤한테 배웠듯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면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관건이 요 합집합 B의 원소를 구해야 되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라는 거는 어떻게 또 쓸 수 있지?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뭘 빼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라.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A의 원소는 이제 되게 쉬워졌습니다. 자, A의 원소의 개수는요 7의 배수예요. 그 얘기는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라는 건요 100을 7로 나눠주시면 한 방에 알 수 있죠. 7, 7, 30이니까 여기 4가 들어가서 14개가 들어가겠네요. 14개. 그 다음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제 너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요 표현 자체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얘를 5k 더하기 3 여기다가 이제 k에다가 너네가 뭐 정수값을 집어넣으면 크게 전부 다 지금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그런 자연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k에다 0 넣으면 어떤 값이죠? 3 나오죠. 그죠? 원소가 B의 원소가 3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K에다 1 넣으면 어떤 원소 나오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거.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K에다 2 넣으시면은 얼마 나오죠 또? K에다 2 넣어주시면 13. 뭐 이런 식으로 정말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녀석들만 나온다는 얘기야. 5K 더하기 3이. 알겠지? 요거 시 꼭 알아둡시다. 그럼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쭉 해서 K가 얼마까지 가능하니? K에다가 20을 넣었을 때 100이잖아. 그러니까 19까지 가능하겠죠. K에다 19를 집어넣으면 그때는 5, 9, 45 이런 95에서 3 더하니까 98 이렇게 될 거거든요. 쌤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1부터 19까지 19개인데 거기 하나 더 추가되니까 20개다 라는 거지.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는 20개. 그럼 마지막으로 A와 B의 교집합만 구하시면 되는데 자, 5K 더하기 3, 즉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거랑요 7의 배수 즉 7n 얘네 둘이 같아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같아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 같아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 뭐 손으로 써봐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좀 수학적으로 푼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OK가 7n-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7n-3이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7n-3이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 n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럼 얘도 결국에는 손으로 쓰는 거네. 그지? 그럼 한번 손으로 써보자. 이거 너 식으로 이해하려면 너네 너무 조금 빡셀 수 있으니까 손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B의 원소들을 쌤이 쭉 나열해 볼게요. 3, 그 다음에 8, 13, 18, 그 다음에 23, 28, 그 다음에 33, 그 다음에 38, 뭐 요런 식이죠. 43, 48 요런 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벌써 7의 배수가 하나 보이는데 47에 28 요거 하나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쭉 또 써보자. 53, 58, 그 다음에 63, 68, 73, 78, 그 다음에 83, 88, 93, 98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쓴 거에서 또 7의 배수 추려봅시다. 7의 배수 또 뭐 있죠? 7, 9, 63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보시면은 98도 7로 나눴을 때 얘는 7로 나눠주시면 7, 1은 7, 28 14개 들어가거든요. 결국에는 7의 배수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총 몇 개가 생기죠? 3개의 교집합의 원소가 생긴다.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가 3개니까 결국 답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4랑 20을 더해서 34에서 3을 빼주시면은 31개가 바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 31개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주면 답이 되는데, 자, 100 미만의 자연수 몇 개죠? 99개죠. 그러면은 몇 개? 99에서 31을 빼니까 답은 68이다. 그래서 이렇게 68로 잘 정리해서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